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다 철이형입니다. 네, 나스닥이 3% 넘게 하락하고 S&P가 2% 하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는 시간이었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장의 급락을 불러일으킨 건 다름 아닌 연준의 지난 12월 FOMC 회의록 공개 때문이죠. 여기서 직접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긴축을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우선 예상대로 빠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부터 바로 긴축 정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긴축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간접적 방식과 직접적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텝은 간접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인데요. 어제 보고된 회의록의 기조를 보면 이 금리 인상이 3월부터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연내에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색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은 작년 말에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선조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즉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연내에 총 2차례에서 3차례 금리 인상을 하는 케이스는 이미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있는 시나리오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시장은 오늘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을까? 그건 바로 연준이 긴축 정책의 두 번째 스텝인 직접적인 긴축 정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긴축 정책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연준이 직접 나서서 시장의 돈을 흡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흡수를 할까요? 네, 돈을 풀 때에 정반대대로 하면 되겠죠. 연준은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채권을 팔면 됩니다. 연준은 현재 8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이란 건 연준이 돈을 풀기 위해 사들인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대 다수는 미국의 국채고요. 팬데믹으로 인해 연준이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직전이었던 작년 2월만 해도 연준의 자산은 4조 1천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년도 안 된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죠. 그만큼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렇게 돈을 풀면서 사들인 이 채권들을 이제 연준이 다시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로 돈은 시중에서 연준으로 되돌아가겠죠. 말 그대로 직접적인 긴축 정책인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기면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시행되냐? 현재로서는 명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첫 금리 인상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에 거의 만장일치였는데요. 그 얘기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6월이나 7월 즈음부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직접적인 긴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올해의 긴축 정책이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겼고 결국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한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고성장, 고PER, 고위험주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우가 1% 조금 넘게 하락하는 동안 나스닥은 3%가 넘게 하락한 것이고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나스닥이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치부되는 성장주와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한 암호화폐 역시도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예상보다 강한 긴축 정책 기조에 오늘 오랜만에 1.7%대로 올라서며 급등했습니다. 이건 역시 성장주들에게는 안 좋은 신호죠. 개별 종목은 볼 필요도 없겠죠. 빅테크들의 성적표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이렇게 시장 상황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오늘 안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